안녕하세요. 진실의 힘 임팩TV입니다. 일본 교도통신에서 일본 정부가 미국의 한국을 G7에 참석시키는 건 반대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입장을 전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예상해야 했던 일이지만 볼턴 회고록에서 우리나라가 미국에 다녀오면 꼭 일본이 끼어들어서 회방을 놨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일본 하는 짓이 더 얄밉네요. 지들한테 당해도 우리가 더 많이 당했는데 지들이 뭘 잘했다고 따라다니면서 사사건건 회방을 놔요. 지난달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G7의 낡은 체제로는 새로운 국제정세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면서 한국, 러시아, 호주, 인도 등을 더 참석시켜서 G11이나 G12 체제로 확대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G7은 정상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회의를 하지만 경제 관료들도 1년에 두세 번씩 모여서 따로 회의를 하거든요. 한때는 G7 경제 관료들이 모여서 비공식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토대로 IMF 같은 국제기구에서 경제 정책을 발표한다고 할 정도로 G7이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아주 컸어요. G7 체제가 완성된 1975년 GDP를 보면 미국이 압도적이고 2위가 일본, 3위가 독일, 그 뒤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이 주르륵 따라오고 있죠. 캐나다가 좀 뒤처지긴 했지만 미국이랑 워낙 친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자기보다는 한참 떨어지지만 자기 말 잘 듣고 그나마 좀 산다는 애들 데려다가 G7을 만들어 놓은 거죠. 미국 혼자 국제기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같으면 보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2000년대 들어와서 중국이 슬금슬금 치고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2008년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는 다른 나라들을 다 따돌리고 미국을 따라붙는 그림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다가 2016년엔 미국이랑 거의 비슷해지더니 2018년에는 단순히 GDP 총액으로만 따지면 미국을 앞서게 되면서 G7이 갖는 위상도 예전만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니 트럼프가 기존의 G7 체제로는 새로운 시대에 대응할 수 없다고 한 말도 이해가 되지 않나요? 어차피 나머지 6나라 합해봤자 경제적으로 중국을 압도할 수 있는 수준도 아닌데 기왕 이렇게 된 거 중국이랑 사이 안 좋은 인도도 좀 끼워놓고 코로나 때문에 세계적인 모범국가로 떠오르고 있는 한국도 옆에 앉혀놓고 말이죠. 반중국 전선을 좀 더 튼튼하게 만들려고 G7을 확대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우리나라야 어차피 G7 안에 들어가나 밖에 있으나 미국한테 줄서기를 강요받는 건 똑같아요. 차라리 발언권 있는 데 들어가서 그쪽에 묻혀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일본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G7 국가 중에 아시아에 있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잖아요. 일본이 아시아 최고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여태까지 살았는데 경제적으로는 중국한테 밀리더니 이제 외교적으로도 한국에 밀리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처음에 말을 꺼낼 때부터 G7의 틀 그 자체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반대하는 입장을 은근슬쩍 드러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번에는 아베 정부가 미국에 반대하는 입장을 확실히 전달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온 거죠. 그럼 일본이 뭘 내세워서 우리나라가 G7에 들어오는 걸 반대하느냐 하면요. 한국은 북한과의 평화를 추구하면서 친중적인 성격을 가진 나라라서 안 된다. G7은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진짜 일본 우리나라랑 참 안 맞아요. 불구 대천지 원수라는 게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인가 싶을 정도로 하나부터 10까지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진핑을 어떻게 하면 일본에 오게 할까 난리를 쳤으면서 안면 싹 몰수하는 것 좀 보세요. 그런데 이 얘기가 나온 타이밍이 좀 웃기지 않나요? 아베 지지율이 연일 최악을 기록하면서 아베 다음 총리로 누가 더 좋을지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아베가 제일 바라는 그림은 자기 지지율이 다시 올라가서 개헌이랑 올림픽까지 끝내놓고 명예롭게 정계에서 은퇴하는 그림일 테고 만약 그게 안 된다 싶으면 자기가 밀어주던 후임을 자기 자리에 앉힐 수 있을 만큼은 지지도를 끌어올리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베 지지율 올리기용으로 던지는 카드다.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하고요. 지지도 말고 다른 이유를 생각해보면 지금 국제무대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위상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건데요.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가 1000만 명이 넘어가면서 인도나 이스라엘에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미국은 딱히 잠잠해질 틈도 없이 다시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요즘 수도권을 중심으로 환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최근에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K방역 약발이 다한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여전히 한국을 배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거든요. 한국은 300명 미만의 사망자만 기록하고 있다. 지금 서울의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너무 많다. 이렇게 CNN 최고의 의료 특파원이라는 굽타 박사가 계속 강조를 하기도 했고요. 미국 언론에서 미국 정부의 코로나 대응을 비판할 때 등장하는 나라도 여전히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우리나라가 주목받는 게 일본 입장에서는 되게 이상한 기분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12,715명으로 집계가 되고 일본이 18,366명이니까 인구수를 따져보면 일본이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물론 일본이 집계한 게 사실이라면 말이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낯설 거예요. 지금까지 서구에서 주목했던 아시아권 국가는 항상 일본이었잖아요. 8, 90년대 영화에서 미래 사회를 그릴 때 늘 일본풍이 아주 두드러지는 배경을 사용했었고요. 미래에는 아시아 문화가 주목받을 거고 그 주인공은 당연히 일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막상 그 미래가 오고 나니까 경제는 중국에 뒤처지고 문화는 한국에 뒤처지고 있으니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코로나에 잘 대처하면서 한국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전 세계에 부각되고 있지 K-팝이나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문화 컨텐츠에서도 일본이 뒤처지는 것 같지. 게다가 얼마 전에 WTO 사무총장 후보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나섰잖아요. WTO가 예전 같지 않다고는 해도 세계무역기구의 수장을 아무 나라나 시켜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외교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후보 내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발만 동동 굴렀지 마땅히 내세울 후보도 없나 봐요. 게다가 지금 국제기구에서 수장을 맡고 있는 일본인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일본 국가안보국에서도 국제기구에서 수장을 맡을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을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일본 돌아가는 걸 보면 이 문제가 잘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요. 80년대만 해도 일본이 유능한 관료들에 의해서 돌아간다고 했을 정도로 관료 중심의 사회였는데 정치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관료 사회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정치잖아요. 관료 사회를 지휘하는 장관이 누가 될 것이냐. 이걸 결정짓는 건 정치 영역이라는 거죠. 강경화 장관을 세울 때 비외무고시 출신이라는 게 크게 화제가 됐었던 거 기억하시죠? 법무부 장관도 비검찰 출신을 세우려고 참여정부나 문재인 정부에서 무지내를 썼고요. 행정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서도 그 행정조직에 물들어 있지 않은 사람을 갖다 놔야 관료사회가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 정치인들 자체가 물갈이가 안 되고 있어요. 아베, 아소, 고노, 고이즈미, 오부치, 게이조 전 총리의 그 딸까지 대를 이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일본 국회의원들 중에 4분의 1이 세습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지역구를 자식한테 물려주고 은퇴하는 거죠. 관료사회 자체가 어느 나라에 가도 보수적인 집단인데다 정치인들까지 대대손손 물려줘 가면서 쥐들끼리 해먹으니 그 둘이 붙어서 뭔가 참신하고 새로운 게 나올 리가 있겠어요? 맨날 그 밥에 그 나물인 거지. 게다가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최근에 아주 크게 실수한 게 있죠? 과거 세탁하려다가 딱 걸렸잖아요. 기름걸레는 분리수거를 해야지 세탁하겠다고 세탁기에 돌렸다가는 세탁기만 못 쓰게 되는 것 아닙니까? 독일처럼 일찌감치 깨끗하게 사과하고 분리수거를 했어야죠. 상케이에서는 우리나라가 고남도에 대해서 있지도 않은 강제징용을 했다고 역사 왜곡을 한다면서 난리가 났는데요. 이게 일본 국내용이면 어느 정도 먹힐지 모르겠지만 국제사회로 나오면 씨알도 안 먹히는 얘기죠. 일본이 유네스코에서 강제징용을 인정하고 그걸 제대로 알리겠다고 성명서까지 작성했잖아요. 유네스코 속기록에까지 그 내용이 다 남아있는데 무슨 수로 그걸 없는 일로 만들어요. 그리고 강제징용은 ILO, 그러니까 국제노동기구에서도 인정을 한 일이라는 거죠. 일본이 2차 대전 당시에 조선인들을 데려다 일을 시킨 건 강제노동이 맞다. 이렇게 ILO가 보고서까지 만들었는데 지들만 아니라고 우기면 다인가요? 일본이 우리한테 하던 짓을 지금 유네스코에까지 가서 하겠다고 덤비고 있는데 이거 소문나서 좋을 거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막 소문내고 있잖아요. 유네스코에다가 일본이 역사 왜곡하는 것 좀 봐라 했더니 유네스코에서 다시 살펴보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케이 같은 데서 적반하장으로 방방 뛰는 것 아닙니까?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역할이 나날이 커지는 것 같은데 지들은 오히려 쪼그라드는 것 같아서
배가 많이 아픈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G7에도 못 들어오게 하려고 난리죠. 그따위 심보로는 국제사회에서 매력 있는 나라로 절대로 인정 못 받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